뱅크런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미국 니커보커 신탁회사 사건, 영국 모기지은행 노던룩 사건, 그리스의 전국적인 뱅크런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도 1997년 IMF가 터지면서 저축은행 뱅크런 사건과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뱅크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또 한 번의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건입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와 새마을금고 같은 신용협동기구에 돈을 맡겨도 안전한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새마을금고는 2019년까지 채권 중심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채권의 수익성은 떨어져 갔고 코로나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저금리 시대가 시작되자 이러한 채권의 수익성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저금리 시대가 시작되면서 낮은 대출금리로 인해 부동산에는 유례없는 호황기가 찾아오는데요. 건설사들이 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등을 전국적으로 많이 짓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계속해서 지으려면 건설사들도 돈이 필요하겠죠. 금융사에서 건설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PF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권은 PF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많은 이자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채권 시장은 수익이 좋지 않다 보니 새마을금고도 수익성이 좋은 PF 대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마을금고는 PF 대출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새마을금고 PF 대출 규모는 2019년 말 27조 2천억 정도였지만 2022년 말 56조 3천억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29조 1천억이 나간 건데 대략 1년에 9조 7천억 원씩 PF 대출이 나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새마을금고에서 PF 대출이 급증한 이유가 있겠죠? 위험성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고위험 PF 대출도 진행을 하고 새마을금고 각 지점별로 실적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PF 대출을 실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 인상, 긴축 정책의 시작 등 최근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면서 미분양 증가 등 기업들도 자금을 회수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돈을 빌린 기업들은 올라버린 대출금리로 이자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을 하거나 연체를 하기 시작했고 PF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 말 연체액이 7조 2,400억이었는데 2023년 6월 기준으로 12조 1,600억으로 연체 금액이 급증합니다. 당연히 PF 대출을 공격적으로 한 몇몇 지점은 연체율도 상승했겠죠. 6월 말 금융권 연체율이 발표되면서 새마을금고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화두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2023년 3월에 발표된 연체율 현황을 보면 은행이 0.33%인데 반해서 새마을금고가 6.4%였습니다. 참고로 저축은행 연체율이 5%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엄청 높았던 거죠. 거기에 2023년 7월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 원대 부실대출로 화도 새마을금고와 합병되기로 하자 불안함을 느낀 고객들은 합병 지점으로 몰려가서 예금 인출을 요청했고 이렇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에 있는 내 돈은 안전할까요? 그리고 믿고 맡겨도 되는 걸까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새마을금고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공동의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기구 조합 형태입니다. 비슷한 곳으로 단위농협, 단위수협, 신협 등이 있죠. 이러한 곳들을 신용협동기구라고 부릅니다. 신용협동기구와 은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은행은 본점이 있고 각 지점이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은 다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지점과 B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 동일한 내용으로 지점은 운영이 됩니다. A지점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같은 문제가 B지점에서도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같은 은행이니까요. 신용협동기구는 중앙회와 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협동기구는 필요에 따라 같은 지역 주민들이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지점이 하나의 법인이며 개인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라는 이름만 같을 뿐이지 새마을금고 A지점과 새마을금고 B지점은 엄연히 다르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신용협동기구는 각 지점마다 개인 법인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는 건 예적금, 주택담보대출 등 지점마다 금리와 조건이 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신용협동기구에는 신용협동조합, 즉 신협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조합원이 500만 명 이상이고 지점은 600개가 넘어갑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 중에 이러한 신협의 상품을 전부 확인해보고 싶더라도 주변 신협 10군데 돌아다니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죠. 이번에 뱅크몰과 신협이 정식으로 입점 계약을 맺게 됐는데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을 하면 전국에 있는 신협 및 집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신협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전부 다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제휴 금융사 1등은 뱅크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뱅크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1금융권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 신용협동기구까지 주변의 금융사는 참 많습니다. 이런 위기 사태로 인해 한번 떠나간 고객들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금융사들이 이번 새마을금고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안전한 금융사로 발돋움해서 금융사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불안함을 없애주면 좋겠네요.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